처음 간택에 임한 지 5개월 만인 이듬해 정월, 해경군은 동갑내기 사도세자와 혼례를 치렀다. 10살의 철부지 소녀는 이제 일국의 세자빈이 되었다. 손이 귀하던 조선 왕실로서는 예쁘고 귀여운 며느리였다. 눈이 넓어도 궁중에서는 보통 모르는 일이니 모르는 척하여 결코 아는 빛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궁중의 법도는 지엄한 것이었다. 왕실의 여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일반 사대부가의 여인보다 한층 더 엄격한 처신과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왕통을 이을 후계자를 생산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창경궁. 어린 해경궁과 사도세자는 이곳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낯선 궁궐에서 엄격한 궁중 법도를 지키며 생활해야 했지만 그래도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친정집에도 경사가 거듭되었다. 결혼 당시 해경궁의 친정아버지 홍봉하는 최말단의 하급관리였다. 하지만 그는 딸을 왕실로 시집 보내면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9년 만에 판서에 이르게 된다. 궁으로 들어온 지 9년 만인 18살이 되던 해, 마침내 해경궁은 왕위를 이을 세손, 즉 후일의 정조를 출산한다. 영조의 기쁨도 컸다. 내 늙음하게 오늘과 같은 경사를 볼 줄을 어이 알았을꼬. 네가 정명공주의 자손으로 나라에 큰 공을 세웠구나. 이때 궁중의 복록이 끊이지 않고 친정집이 번성하여 모든 궁인들이 나를 우러러 칭찬하고 축하하였다. 이때 내 팔자를 누가 부러워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행복했던 시절도 잠시, 해경궁의 삶에는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새손을 낳고 행복감에 젖어있던 그때 남편 사도세자에게 정신질환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결혼했을 당시 해경궁에게 비친 사도세자는 청명하고 너그러운 인품의 소유자였다. 동궁의 글 읽는 소리도 크고 맑았으며 글의 뜻을 이해함에도 그릇됨이 없으니 뵙는 사람마다 동궁의 거룩하심을 일컬어 좋은 명성이 많이 떠돌았다. 그러나 청명한 사도세자에게도 그늘이 있었다. 아들을 대하는 부왕 영조의 태도는 서먹서먹하기 그지없었고, 아들 사도세자도 아버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친정집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10세) 된 아기네가 감히 마주 앉지도 못하였고 신하들처럼 몸을 굽혀 엎드리고 보셨으니 어찌 그리 지나치게 하셨던가 싶다. 너 옷차림새가 왜 그 모양이냐?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왜 속히 대답을 못하는 게야? 영조는 아들의 옷차림새에서부터 공부 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항상 엄하게 꾸중을 하곤 했다.
음하다는 것이 싫어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조 스스로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좋은 교육을 받고 훌륭한 국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어버이로서의 마음을 가졌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방법에서 너무 이제 엄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영조는 학문을 좋아하고 부지런하며 매사에 민첩한 성격의 군주였다. 그러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사람을 대할 땐 심한 편견을 갖고 대하곤 했다. 두 부자군의 성품은 너무 달랐다. 경모군께서는 효성이 깊고 덕량이 거룩하셨지만 행동이 민첩하지는 않으셨다. 평소에는 명민하고 온화한 성품의 사도세자였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만 서면 두려움 때문에 대답을 빨리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일이 잦았다. 그럴수록 영조의 꾸중은 더 엄해져가고 아들은 점점 더 부왕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게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관계가 악순환하게 돼가지고 날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아버지는 엄해지도록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의 그런 조그만 흠집이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야단치려고 맘먹게 되고, 아이는 그걸 느끼면서 반발하면서 또 이 책을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는 아이대로 이제 이 세심해집니다. 강박적이 되고, 그러면 또 아버지는 그걸 보고 애가 강박적이고 소심하다고 또 그게 못마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상황이 나빠져 가게 됩니다. 사랑했고 기대가 컸기에 더 엄격하게 가르쳤던 아버지. 그러나 아들에게 아버지는 단지 공포스러운 존재로 비칠 뿐이었다. 왜 영조는 아들을 엄격하게만 가르치려 했을까? 나는 해경궁을 통해 어머니의 마음을 읽는다. 영묘는 똑똑하고 모든 일을 자상하게 살피는 성품이었다. 그런데도 끔찍히 소중한 아들이 병드는 것은 깨닫지 못하셨다. 혹 아드님을 못 믿어워 하시더라도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더라면 어땠을까? 한 번 꼬인 부자 관계는 점점 더 깊은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졌다. 어마마마, 소신이 왔어. 속히 원기를 회복하소서. 정축년 2월 중전 정성왕후가 병으로 자리에 누웠을 때 사도세자는 극진히 병간호를 했다. 정성왕후는 비록 생모는 아니었지만 세자를 친아들 이상으로 극진히 사랑해 주었기에 사도세자의 슬픔은 더욱 컸다. 소조께서는 데비전에 대한 말이 미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는 평소 부왕에게서 얻지 못한 사랑을 데비전으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이었다. 이때 영조가 병문안을 오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세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방구석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